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단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과서 266쪽에 5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5번을 보면 비슷한 형태가 딱 나와 있죠. 교과서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 대신에 이제 5로 바꾼 것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경우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요. 홀수가 되려면 세 자리를 택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가능한 가지가 1이 끝에 나오고 어떤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3이 있고 어떤 두 자리가 서로 다르게 나열될 것이고, 세 번째 5가 있고 어떤 두 개가 이렇게 나열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은 못 쓰고 나머지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앞에 첫째 자리, 그 다음 2의 것, 그 다음 이미 고정된 거 처리하게 되면 12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12개, 12개. 이것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 합의 법칙에 의해서 처리해주면 36이 되겠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교과서 252쪽에 5번과 동일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252쪽에 5번입니다. 네, 보시면요. 그냥 똑같죠? x 플러스 2분의 2x 돼 있고, 표준형 고쳤고, 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곧바로 그래프가 지금 이 형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정근선 교점이고, 0,0을 지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4, 4분면은 지나지 않고, 그렇게 다 확인됩니다. 그럼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평이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원점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원점이다. 마이너스 1,2에서 대칭이 아니라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대칭이다. 4, 3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똑같이 252쪽에 3번입니다. 이거 보시면 똑같은 형태죠. 교과서랑 똑같이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6으로 바꿨다 뿐입니다. 그럼 이 방식 그대로 푸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X에다가 1대 대응이니까 2를 집어넣어주면 F에 3은 2가 들어가니까 9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6이라는 것은 6이 되는 X값을 거꾸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이 되는 X값은 1이니까 X가 1일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F1이 6이 된다는 소리니까 F가 1대1 되는 함수니까 F 인버스 6은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같은 형태죠. 자, 여기까지 무난할 것 같고요. 4번도 가보겠습니다.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이거 교과서 233쪽에 5번 형태의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함수의 상등을 묻는 문제였죠. 함수가 같다라는 것 정의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다 같을 때를 의미했다. 그래서 연습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x가 2일 때도 성립, 2일 때 집어넣어보면 F2가 G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F2는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죠. G2 입장에서는 2A 더하기 B일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보면 F0과 G0은 같고요. F0은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고 G0을 넣게 되면 X에다 0이 들어가니까 B만 남겠군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주면 넘겨주면 4
마이너스 5가 넘겨지니까 A가 2가 되겠군요. B는 마이너스 5. 따라서 합하게 되면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무난하고요. 5번도 275쪽에 6번 형태입니다. 경우의 수. 우리 제작진 배우 문제를 교과서에서 한번 풀어봤었죠.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275쪽에 6번. 요 문제였죠. 영화 시사에서 배우 2명, 제작진 3명이 일렬로 설 때 양 끝에 제작진 서고 배우끼는 이웃하는 거.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제작진을 먼저 세워주고, 그죠?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 지금 제작진, 배우를 지금 3명을 모두 이웃하겠다. 이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3팩토리얼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 1, 배우 2 똑같이 해보죠. 배우 1, 배우 2, 3 주고, 제1, 제2, 제3 이렇게 총 6명이 있다고요. 그죠? 그럼 양 끝에 일단 먼저 끝자리에 뭐 제작진 2명을 이제 세울 거니까 얘가 지금 배치될 수 있는 것은 3 곱하기 2죠. 제작진 3명 가지고 처리되니까 3 곱하기 2가 일단 먼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2랑 뭐 제1에 이렇게 배치가 됐다 치죠. 그럼 얘들은 이제 날아갔고요. 이제 배우끼리는 3명 모두 이웃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배우를 다 한 묶음으로 봅시다. 하나의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있는 제작진에서 뽑지 않은 나머지 녀석과 이제 2명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큰 묶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묶음에 큰 묶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2팩토리얼이 곱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배우 안에서는 또 이제 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서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배우 안에서 3팩토리얼이 또 곱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곱하면 된다는 소리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6 곱하기 2 곱하기 3팩은 3팩토리얼 6이니까 72가 되겠군요. 66, 36에 2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5번까지도 무난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세리 정혁이가 서로 5개의 동아리 중에서 2개씩 가입한다. 공통 가입하는 동아리가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었네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학습지 문제입니다. 그죠? 경우의 수 학습지 문제 보시면 2번 문제였어요. 요거. 공통 동아리를 1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제 똑같이 내는 것 뿐이죠. 5개의 동아리로 바꾼 것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방법은 2가지인데, 일단은 세리 정혁이가 5개 동아리 중에서, 일단 세리 입장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정혁이도 5개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개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얘 2개가 서로 완전 2개 다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2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2, 1, 4, 2, 1, 5, 4, 2, 1, 5,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분 2, 약분 2, 총 100에서 약분 10이 빠지니까 90.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무난한 문제였고요. 7번. 물론 그때 쌤 풀이했듯이 이렇게 공통 동아리를 1번 동아리, 2번 동아리, 3번 동아리, 4번 동아리, 5번 동아리 이렇게 해서 각자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같은 동아리를 뽑고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7번도 우리가 어디 있냐면 무리함수 학습지 3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리함수 학습지 3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줬던 형태랑 좀 똑같은 형태고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 4만큼 평행 이동을 먼저 했다 했으니까 y축이 대칭 이동하니까 얘가 됐다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보죠. 그래서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 하니까 y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루트에 a에 x 플러스 5가 되겠군요.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니까 이거 뭐 전개를 굳이 안 하더라도 y축 대칭은 어떻게 되죠? x의 부호가 바뀌죠? 기억납니까? x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y축 대칭을 다시 해주면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계수 비교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바로 나왔죠. 지금 얘가 풀리면서 a 개수가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a가 2니까 이게 10이고 2, 5, 10 그죠? 10에서 뭘 더했을 때 9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손쉽게 보이고요. 다음 마이너스 4를 넘기면 c 더하기 4가 7이 돼야 되니까 c는 3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게 되면 4가 되겠군요. 그죠? 툭툭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것도 우리 교과서 형태 그대로 낸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존 고정점을 원점에서의 기울기로 봤다는 것을 0,2로 지금 이제 돌린 것 뿐이에요. 251쪽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6번 펴보세요. 자, 찾았고요. 이 형태죠? 251쪽 6번 형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 4 구간 기준으로 이렇게 요 리스트릭션 된 요 형태만 있고 AX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형광 색깔처럼 밑에서 쭉 떨어질 수 있고 B는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모든 X 값에 대해서 다 이제 요 관계를 지금 계속 만족해야 되니까 그 범위를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니까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분자의 형태가 얘 x-1 플러스 1이 되겠군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제 표준형 고쳐주면 x-1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정견선 교점 자체가 1,2가 되겠고요. 그래서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견선 교점은 1,2고요. 지금 우리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오른쪽 부분만 관심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을 건데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빨간색인 이 부분에만 관심 있다고요. 2에서 5까지만 지금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함수가 2에서 5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할까요? 조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생긴 이 영역에만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의 값이 x가 2고 이때의 값이 x가 5라는 소리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이제 빨간 색깔 영역 안에서 우리가 뭐 지금 이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얘 고정점이 있죠. 항상 0,2를 지나지 않습니까? 얘도 0,2를 지나니까 고정점은 둘 다 0,2를 지나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A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직방에 나오겠죠. 이렇게 고정점 지나는 요때가 A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때가 A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죠? 딱 이 선에 물릴 때. 그다음에 요때가 요 고정점 0,2는 반드시 지나면서 2,2점 지나는 요때. 그죠? 요 직선. 요 직선일 때가 B가 봅시다. 양수니까 최소가 되겠군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어떤 x를 들고 오더라도 항상 요 순서, 요 순서, 요 순서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A 지금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A가 최대한 크고 B는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작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때의 AB 값을 구해서 서로 빼주라 이 말이네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2점 좌표만 지금 알면 되니까 이 빨간색 X좌표가 5니까 5일 때 Y좌표가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5일 때 Y좌표가 4분의 9인가요? 4분의 9. 그럼 이때의 Y좌표는 2일 때 집어넣어주면 3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나오겠군요.
얘가 지금 4분의 9니까 이만큼 좀 올라간 상태니까 실질적인 이 높이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4분의 1이겠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 지금 눈으로 바로 보이죠? 5죠. 맞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는 5분의 4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 되겠네. 20분의 1이 최대일 때. 그 다음에 이때 기울기 보겠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높이를 실질적인 높이라고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 높이가 전체 이만큼에서 3이 빠진 거니까 실질 높이 1이네 1, 그죠? 여기서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실질적인 가로 길이가 2죠? 그럼 2분의 1이네요. 이때는 2분의 1이네요. 그럼 20분의 1 빼기 2분의 1을 해라는 소리네요. 20분의 1 빼기 2분의 1은 20분의 10인가요? 빼주면 마이너스 20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있나요? 있네요. 2번 되겠습니다. 조금 뭐 계산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뭐 교과서 형태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교과서고요. 교과서 학습지고요. 9번도 역시나 학습지입니다. 우리 함수 학습지 7번 한번 가볼까요? 함수 학습지 7번 한번 펴볼까요? 자, 함수 학습지 7번 보시면 뭐 그대로죠. 그대로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GF의 위치를 좀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원래는 두 자연수의 순서쌍 개수인데 시험에서는 두 정수의 AB의 순서쌍 개수로 약간 함정을 좀 파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정수이면서 이 지금 위치가 바꿨으니까 침착하게 보시면 G 형태는 역시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똑같이 G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 연산으로요. 그래서 합성 연산으로 G를 취하게 되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죠. 그러면 F를 먼저 걸고 G를 거는 상황이니까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F, G 합성 F를 바로 그려봅시다. 그럼 일단 F의 정의역 자체가 지금 구별이 0, 1, 15,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0, 1 구간부터 먼저 볼게요. 0, 1이 갈 때는 F는 0, 2로 축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0, 2에 대한 정의역을 가지고 있는 G의 입장에서는 6에서 5로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까지 갈 때는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5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딱 증가할 때는 실제로 F는 2에서 4까지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합니다. 그럼 얘는 다시 도로 G의 정의역으로 돌아오니까 색깔 바꿀까?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올라가니까 얘는 2에서 4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얘의 G의 입장에서 보면 쭉 떨어지는 거죠. 5에서 1까지 쭉 떨어지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란 색깔로 그대로 연결해주면 5에서 1까지 쭉 떨어뜨리면 돼요. 안에서 5에서 1까지 그대로 떨어뜨리면 통 다 이렇게 지금 정수 격자점 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5에서 6까지 증가할 때 F는 4에서 6까지 증가. 그죠? 4에서 6까지 F가 증가할 동안 G는 4에서 6까지 정의역으로 할 때 1에서 0으로 또 감소를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형태가 똑같은 또 이런 직선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정수수상 개수니까 똑같이 0,6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뭐 10번은 이제 쌤 자작 문제인데요. 뭐 형태는 우리 함수의 합과 그다음에 우리 그 예전에 산술 평균기하 부등식 있죠. 그거 좀 활용하시면 그래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값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안에 있는 형태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를 좀 보시면요. x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유리함수에서 배웠다시피 이렇게 이제 y는 x 대칭인 그리고 원점에서 대칭인 이런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하는 거고 이 점 자체가 1,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x라는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y는 x분의 1과 y는 x 두 개의 함수의 합이거든요. 그럼 y는 x라는 그래프는 또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 지금 1,1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y는 x란 그래프와 y는 x분의 1이란 그래프를 합해봐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합에 대한 정의를 잘 떠올려 보시면 함수 값이 예를 들면 1이면 이 두 개 더하고 2면 2 더하기 2분의 1이 더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x가 양일 대로 우리가 제한을 두게 되면 산수 평균 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2루트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x가 양일 때는 어떤 경우든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2가 되는 상황은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x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1일 때 이 y는 x의 높이와 y는 x분의 1의 높이를 합하게 되면 여기 공지키거든요. 이때가 최소의 값을 가지면서 2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쭉 올라가고 있고요. 얘네 쭉 이렇게 정근선으로 가까워지고 있겠죠. 뭐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전에 쌤이 2차 함수할 때도 이거 한번 살짝 여러분 온라인 강의할 때 언급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여러분 많이 작겠지만 요거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고 요번에 모의고사 11번에서 그 11월에서도 30번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차를 격자점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중요합니다. 자, 1 더하기 다음에 요거고 요때를 한번 더 해보시면 요 높이에서 이 높이를 더하는 거예요. 다시 x가 이 값일 때 살펴보면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더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얘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이런 상태. 하지만 이 정근선보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해지니까. 그죠? 더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0일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0을 제외한 곳에서 다 정해야 된다 했으니까 쫙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y는 x라는 직선에서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도 이거에서 요만큼이라도 더해져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다고. 이게 다 했었어요. 한번. 2차 함수할 때. 요만큼 조금 더해지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를 가질 것 같아요. 분명히 최소는 2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측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얘가 양일 때 이야기인데요. 음일 때도 비슷하게 왼쪽 밑에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얘를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가 그대로 대칭인 형태를 가지면서 이렇게 가질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y축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서로 대칭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이 점의 좌표는 1,2예요. 이 형태예요. 그럼 f가 1대1 함수냐? 이 질문은 바로 지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최소값은 2다. 맞고요. x분의 1을 평행이동하지는 않았죠. x분의 1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뭔 축의 대칭이냐면 y축의 대칭이냐. 이게 y축이거든요.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fx는 3을 만족하는.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y값이 2니까 y값이 3인 지점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값이 3이 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x값은 총 몇 개냐? 거꾸로 찾아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군요. 그죠? 니은, 리을, 미음.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쌤 자장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도가 조금씩 어려워지나요? 11번은 근데 또 이거 두수만 연속되는 형태였는데 이거 쌤이 해준 거죠. 경우의 수에서 학습지 문제죠. 8번 학습지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기억하십니까? 로또 이야기하면서 1부터 n까지 대신에 지금 문제를 우리 학급 학생들이 주로 28명이 많으니까 27명, 28명이 많으니까 학생들의 개수로 했어요. 명수로. 그래서 28명의 자연수 중에서 공에서 두수만 연속되는 거. 두수만 연속되는 거는 지금 이 세 번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보자 바로 그냥. 예전 풀이 생각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 여러 번 반복했으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푸실 수 있다고 봅니다. 두수만 연속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던 게 1번, 2번, 이렇게 28번 공까지 있잖아요. 그럼 일단 1번 공이 연속되는 경우
1번, 2번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게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니까 3부터 28까지가 선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총 몇 개가 있냐면 이 개수는 28에서 3 빼면 25고 26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막공인 27, 28이 붙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선택될 수 있는 건 역시나 1부터 26은 선택이 안 되고 그죠? 25까지 선택이 되죠. 총 몇 개예요 이게? 미안합니다. 이 3부터 선택이 되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이 4부터 선택돼야죠. 두 수만 연속이니까. 그러면 28에서 4 빼고 1 더하니까 25개가 되네. 그죠? 25개. 얘도 마찬가지로 25개.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8번이 연속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2, 3이 붙어 있든지 그 다음에 3, 4가 붙어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붙어 있냐? 26, 27까지 붙어 있는 이 경우까지 지금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2, 3이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 선택권을 보면 1 안 되고 4 안 되고 5부터 28까지 선택이 되니까 총 몇 개였냐면 이게 28에서 5 빼면 23이고 24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1 선택되죠. 1 오케이 되고 2 안 되고 5 안 되고 6부터 28이에요. 6부터 28까지는 개수가 22에서 23이 되고 1이 한 개 더 추가되니까 24. 똑같이 24가 나오고 얘도 똑같이 24개가 나오죠. 1부터 24까지니까. 그래서 이 24개가 총 몇 개가 있느냐 그룹으로 따지면 2번 그룹, 3번 그룹, 26번 그룹이 있으니까 총 그룹의 개수는 26에서 2를 뺀 24에서 1을 더해준 총 25개의 그룹이 있다. 맞습니까? 그럼 25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걸 다 이제 합의 법칙으로 다 더해주면 되니까 50에서 25 곱하기 24는 어떻게 되죠? 4를 곱하면 100이 되니까 4, 6이죠. 이해돼요? 이게 100이니까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650.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2번 역시 자작 형태인데요. 좀 냉정하게 보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자, 일단 볼까요? 실수의 부분집합 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0일에 있는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 0일 패구간이라고 하는데 0일 패구간 안에서 이 모든 실수를 지금 다 정의를 둔 거예요. 제한을 둔 거죠.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을 두는 걸.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지금 x가 무리수 또는 0일 때는 0을 함수값으로 준다 했고요. mn이 서로소인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준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모든 실수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무리수를 제외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유리수는 어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 분수라는 형태 자체가 지금 양의 유리수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자연수 분수로 표현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하 분수로 반드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 기하 분수라는 의미 자체가 분모 분자가 각각 서로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복소수 이야기할 때도 뭐죠? 뭐 할 때 했더라? 복소수 우리 할 때도 그랬고 뭐 또 짝수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할 때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다이런 형태는 지금 분자를 다 날려 1로 보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그냥 뭐 실험을 해보죠. 일단 정의역 자체가 0, 1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둘게요. 자, 그러면 일단 1일 때는 양 끝에 있는 제일 극단적인 경우 보자고. 0일 때는 당연히 함수값은 0이에요. 그죠? 왜? 0일 때 0으로 준다 했으니까. 1일 때는 1이라는 것은 유리수일 거고 유리수란 건 1분의 1의 형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정의에 의하면 1분의 1로 그대로 갖고 오니까 1일 때는 이거를 y축이랄까 이렇게 할게요. 1일 때는 1이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수를 이제 좀 조금씩 쪼개봐야 될 텐데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 형태니까 2분의 1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유리수 형태를 보시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세보자는 얘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천천히 한번 실험해 볼게요. 2분의 1일 때는 반일 때 딱 중간일 때 실제로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높이 자체가 A 딱 중간에 여기 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어때요? 2분의 1이 되겠죠? 됐고요. 이제 3분의 1 시스템 갈게요. 3분의 시스템. 그러면 3분의 1은 요쯤에 있을 것이고 3분의 1일 때 함수값은 역시나 3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 있겠네. 맞습니까? 이 y는 x 위에 있어요, 지금. 그럼 3분의 2일 때는 자, 보시면 함수값이 2를 날려버리니까 3분의 1 그대로 되니까 이런 형태가 딱 꺾여버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분의 1을 한번 가볼게요. 4분의 1은 3분의 1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요 y는 x 위에 있을 것이고요. 4분의 2는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4분의 2는 2분의 1과 똑같으니까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은 4분의 3과 3분의 2를 비교하면 당연히 4분의 3이 더 크겠죠. 그래서 4분의 3일 때 함수값은 역시나 4분의 1과 똑같은 높이를 갖겠네. 아까 전에. 맞죠?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4분의 4는 1이니까 똑같고 그렇게 되고 이제 5 시스템 갈까요? 5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5분의 1은 여기 앞에 있을 것이고 5분의 2는 어디쯤에 있나? 뭐 5분의 2? 뭐 이쯤에 있다 칠까? 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켜요. 5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지킬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전부 다 높이가 5분의 1인 상황이고 얘는 4분의 1인 상황이 높이고 여기 3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y는 x는 2분의 1의 대칭이냐? 아니죠. 나머지 다 대칭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대칭이 안 돼요, 지금. 0은 1일 때 0 값을 안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f가 1대1 함수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 함수값 갖는 게 3분의 1하고 3분의 2를만 보더라도 함수값을 취하면 3분의 1로 같으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죠. 자, 제곱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곱셈 함수를 질문한 건데요. 이 지금 디글 리을은 곱셈 함수와 합성 함수를 잘 구분하실 수 있느냐? 역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러면 이 함수 같다라는 얘기 역시도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안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3분의 1인 값을 한번 들고 와볼게요. x 3분의 1일 때 집어넣으면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fx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9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f 3분의 1은 3분의 1이 되니까 9분의 1과 3분의 1이 다르죠.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근데 리얼을 한번 보시면 이거 좀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는데 합성을 취해버리면 이게 같게 돼요. 실제로 해볼까요?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죠. 그럼 0을 걸면 다시 또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0일 때는 이거 성립해요. 1일 때 한번 볼까요? 1일 때 F1을 걸면 1이에요. 이 정의예요. F1을 다시 걸면 또 F1이랑 똑같죠. 그래서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분의 뭐 형태는 예를 들어 3분의 2를 걸면요. F의 3분의 2랑 같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F의 3분의 1 걸면 값이 3분의 1이 나온다는 게 정의거든요. F 3분의 1과 F 3분의 2는 값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의가 이 2만 날려버리고 이 3분의 1로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합성이 됐을 때 항상 같다는 거에 유추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인데요. 이게 우리 무리수에서 보면 루트 17이라는 거에 루트 16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가지고 루트 16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보다 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1 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얘보다 큰 걸 물어봤으니까 실제 분수 형태를 보시면 fx 자체가 4.1 뭐시기보다 크다라는 것의 분수의 형태는 어디쯤에 있냐면 5분의 1하고 4, 이 파란 색깔이 4분의 1이거든요. 검은 색깔이 지금 이쯤에 검은 색깔이 이쯤에 배치된다. 여기가 루트 17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커야 돼요. 빵꾸내서 커야 돼요. 큰 모든 x 값의 개수를 지금 자꾸 물어보고 있잖아요. 바로 카운트 되겠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X 7개가 아니라 6개예요.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정확하게 풀어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었죠? 답은 1번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많은 오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신 13번도 조금 괜찮은 주는 형태였으니까 일단 요거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13번 또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나 학습지 7번 형태입니다. 무리함수 학습지 7번 한번 가볼게요. 격자점 문제 있죠? 그래서 이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값 기준으로 x값을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f100만 찾아라고 있고요. 형태도 조금 더 쉬운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뭐 f100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꾸로 찾아가 보죠. 1일 때 x값은 3, 3은 9니까 9죠? 2일 때 x값은 3, 2, 6, 6, 36이죠. 3일 때 x값은 9, 9, 81이고 지금 100에 관심이 있으니까 4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4일 때는 x가 12, 12, 144 그러니까 요까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예요. 그러면 1일 때 일단은 9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생각해보시면 형태가 어차피 시점이 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건데 9일 때 1이라는 소리니까 좀 더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지금 어떤 것도 정사각형이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줄에 관심이 있을 텐데 36일 때 2를 갖고 있어요. 36일 때 2. 그러면 이 점이 이제 콩 찍힐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좀 이런 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정사각형 없고요. 이제 9부터 10부터 이제 한 개씩 생기는데 10일 때는 한 개가 생기죠. F10은 1이고요. 그다음 11일 때는 2가 생기고 이렇게. 그다음에 36일 때 1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가 더 생기는 거니까 총 몇 개냐고 보면 10일 때 1, 11일 때 2니까 9만 빼주면 되겠죠. 9를 빼주면 총 27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F36은 일단 27이라는 것은 손쉽게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뒷줄부터 이제 계속해서 가볼게요. 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36일 때 2, 이 상황에서 지금 한 칸이 나왔고 이때가 이제 27개가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81일 때 3이네요. 그죠? 그러면 81까지 가서 이때가 3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제 37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하나씩 따져봐야 되죠. 하나 늘어나고 하나 늘어나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늘어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1, 2, 3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3개가 늘어나니까 36일 때 27이었는데 37일 때는 3이 늘어나서 30일이 되겠군요. 그죠? 다음 38일 때 어떻게 되느냐? 38일 때 똑같이 될 것 같지만 1, 2, 3에 그죠? 원래 기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되죠? 추가되는 것만 볼게요. 이게 하나 추가되죠. 다시 말하면 2짜리 정사각형 하나 추가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4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4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34가 되는 거죠. 30 더하기 4죠. 정확하게 보면.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39부터는 똑같이 이제 증가를 할 거예요. 39일 때는 30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81일 때는 30 더하기 4 곱하기 뭘 곱해줘야 되죠? 37만큼 빼준 거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37을 빼주면 44죠? 44만큼 곱해진 게 이제 추가가 돼야 되겠군요. 그럼 44 곱하기 4를 해볼게요. 16에 176
더하기 30이니까 206이 되겠군요. 81일 때 비로소 206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82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검은색으로 가보죠. 하나, 둘, 세 칸에서 한 칸이 더 늘어나요. 82일 때입니다. 자, 82일 때.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이까지 4까지는 이제 그대로 보고 파란색으로 추가를 해보면 여기 하나 더 늘어요. 그러면 이가 이제 4까지 포인트가 됐으니까 5, 그다음 여기 하나 더 늘죠. 6, 그다음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7. 7이 더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82일 때는 7이 더해진 213이 되겠군요. 81일 때는. 그러면 83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개 더 늘려봅시다. 83. 그러면 7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깔로 또 해보면 보라색 7까지 그대로 늘려진 상태에서 얘가 지금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8. 또 있죠. 얘도 지금 추가가 되죠. 9. 맞습니까? 정사각형 2자리 위에 두 개. 그다음 얘는 8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7이라는 건 아까 이거랑 좀 다른 형태죠. 7까지 해서 좀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9씩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83일 때는 213 더하기 9 곱하기 1이에요. 그럼 8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13 더하기 9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일 때 우리 비로 찾는 100일 때의 값이 나오는데 100일 때는 어떻게 되냐? 213 더하기 9 곱하기 뭐냐 이건데 9 곱하기 1을 했는 게 83이었죠. 그럼 82를 빼준 거고 얘는 84에서 82를 빼준 게 2가 곱해진다는 얘기니까 100에서 82를 빼주면 18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99, 81에 2 곱하니까 162가 더해진다는 소리죠. 213에서. 그럼 두 개 더하면 375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375가 나옵니다. 몇 번이죠? 4번. 그래서 이거 뭐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뭐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긴 어렵지 않았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이 형태도 자작에 가까운데요. 뭐 아이디어는 어디서 따왔냐면 수능 2018년도 21번에서 따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2018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교육청 문제보다 더 좋은 게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시면 기출 문제를 이제 자주 보셔야 돼요. 뭐 풀더라도 잘 안 풀더라도 자주 이렇게 눈에 계속 익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가 결국은 목표가 EBS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모의고사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수능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문제가 수능 문제다라고 보시면 뭐 얼마 안 됐죠? 한 2년 3년 전에 21번 킬러 소위 킬러라는 문항에서 나왔던 문제 함수 문제였는데요. 이 형태는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도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형태를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평이하게 바꿨습니다. 형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4번입니다. 아래 그림 같이 0, 2인 폐공 안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는 0,2, 1,0, 2,2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과 같다. 그림과 같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자, 지금 이게 집합이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수예요. 근데 이 집합 A, B의 배치는 0하고 2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택해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집합을 가지고 그대로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함수 gx라는 녀석은 f 합성 fx가 존재하게끔 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고 게다가 ga를 건 거랑 fa를 건 거랑 똑같고 gb를 건 거랑 fb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검은 색깔 그래프가 지금 fx거든요. 그럼 f 합성 fx를 일단 gx를 한번 찾아보자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했다시피 0에서 1로 증가할 때 동안 f를 한 번 더 거는 거니까 2에서 0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2에서 0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그대로 0, 1 안에서 컨트롤 해주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V 형태를 갖겠죠.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2분의 1일 때입니다. 물론. 다음 1부터 2까지 구간을 보면 1에서 2로 증가하고 fx가 그때 fx가 이렇게 증가할 때 동안 이 0, 2에 있는 fx의 형태를 모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2분의 3일 때는 축축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릴게요. 이런 형태, 지금 이 W로 생긴 이 형태가 GX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니까 색깔 바꿀게요. 자,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검은 색깔이 V 형태인 fx고요. gx는 이렇게 지금 W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x라는 집합이 지금 이렇게 다른 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검은 색깔 직선하고 파란 색깔 직방을 구해가지고 이 교점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 교점이 왜 관심이 있냐면 지금 gx랑 ffx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파란 색깔과 검은색의 교점이 지금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점을 지금 이제 찾아볼 것 같으면 직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찾아도 되지만 지금 이 삼각형하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에다가 그 닮은 비가 이거 대 이거 즉 지금 1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대 1이에요. 그럼 높이 자체도 지금 2대 1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2대 1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전체 길이가 2니까 실제 높이가 3분의 1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실제 높이가 3분의 2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A의 Y좌표가 파란색의 Y좌표 혹은 검은색의 Y좌표는 3분의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 역시도 2대 1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가 2대 1이라고. 그럼 얘가 1에 해당이 되니까 이 전체 1에서 2대 1을 내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가로 길이도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X좌표도 3분의 2예요. 뭐 그래 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제 우리가 긋게 되면요. 분명히 이 위에 이 교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은 좀 이렇지만 교점이 여기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나가는데요. 얘가 지금 y는 x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GA랑 FA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권이 가능한 A가 0, 그 다음에 3분의 2, 대칭이니까 이 점 좌표는 당연히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3분의 4, 2. 지금 후보들이 얘들인 거예요. 그러면 GA랑 FA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만족해야 돼요. GB도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적절히 선택을 한번 해볼 텐데 예컨대요.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로 바뀌었죠 문제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건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그러니까 X 집합 자체를 0하고 3분의 2로 선택하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이걸 만족하게끔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인데 0일 때 함수값은 2로서 둘 다 함수값이 같아요. 그죠? 조금 낮출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일 때 함수값은 둘 다 F든 G든 둘 다 함수값 자체가 2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신의 집합에 들어가지 않죠. 존재성에 위배가 됩니다. 다시 F0은 이 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잖아요. F0 자체가 지금 2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0, 3분의 2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후보군이 우리가 생각한데 요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두 개는 지금 선택이 돼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집합 자체가 왜 3분의 2랑 2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자체는 3분의 1 대 3분의 2 가니까 얘가 그대로 3분의 2로 가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도 역시나 2로 가겠죠. 2일 때 함수값 자체가 지금 서로 만족하고 있고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된다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시면 3분의 2랑 이 점 좌표가 아까 우리 3분의 4라 했죠? 3분의 2랑 3분의 4를 선택하는 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함수는 가능하겠어요? 3분의 1 때는 함수값 자체가
뭐예요? 3분의 2죠, 당연히. 3분의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역시나 3분의 2입니다. 물론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함수 자체는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GA랑 FA가 다 같고 GB랑 FB도 같아요. 얘를 A, B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 지금 둘 다 돼요. 되겠습니까? 또 될 수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눈에 이제 조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파란색과 검은색 교점인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0하고 2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x가 0하고 2일 때는 되겠느냐? x로 가는 함수가 똑같은 집합으로 가야 되니까 0일 때 함수값은 2예요. 아까 봤죠? 여기서 0일 때 함수값이 2잖아요. 파란색, 검은색 둘 다. 2일 때 함수값 역시도 2예요.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는 아니지만 일단 함수 자체는 되면서 이 조건들 지금 다 만족하고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돼요. 자, 그거 말고는 이제는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모든 조합을 다 생각해보면 이거 안 됐죠? 이거는 0하고 3분의 4는 될까요? 0하고 3분의 4는 당연히 안 돼요. 3분의 4는 당연히 3분의 4로 가겠지만 여기 때는 함수값 자체가 2로 가기 때문에 그 집합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0하고 2는 됐어요. 방금 했고 그 다음 조합이 요거 이미 했죠. 여기 됐고 3분의 2 될까요? 아까 여기서 된다 했죠. 되고요. 마지막으로 3분의 4 2 3분의 4랑 2는 당연히 이번에 안 되겠죠. 한번 볼까요? 3분의 4랑 2까지만 실험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는 함수 되겠느냐? 3분의 4일 때 함수값 뭐예요? 3분의 2죠? 안 들어가요. x집합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존재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개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얘 되고, 되고, 되고. 그죠? 0하고 3분의 2는 아까 안 됐죠? 0일 때는 2로 갔으니까. 그래서 되는 게 지금 동그라미 있는 3개. 즉, 지금 만든 이 3개의 집합밖에 되지 않아요. 개수는 조금 몇 개요? 3개예요. 조금 문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태로 충분히 개념만 딱 가지고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 문제도 자작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작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태는 질문 자체는 함수의 개념, 1대1 대응함수의 뜻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인 것 같은데 유리함수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역 자체가 제한이 돼 있어야지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형태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fx부터 보시면 얘의 정근선 교점 자체가 1,-1이죠. 그래서 fx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리면 1,-1 1,-1 얘를 정근선 교점으로 하면서 십자가 그릴게요. 그 다음에 표준형을 줬으니까 그림 자체는 쉽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이런 식으로. 뭐 그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런데 1일 때 함수값 자체를 어떤 값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1일 때 함수값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점이 콩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찍힐 수도 있고 콩 아니면 진짜 운이 좋아서 여기 탁 정근수 교점에 딱 찍힐 수도 있어요. A가. 즉 A가 마이너스 1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F가 분명히 1대1 대응함수가 되겠죠. 물론 이때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 함수값이나 이때 함수값은 둘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X값, 이때 X값에 대해서 Y값이 같으니까 1대1 함수는 아니고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게 되니까 역함수도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논외로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정근선 교점의 좌표를 딱 A로 갖는다면 1대1 대응이 돼요. F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G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도 똑같은 십자가에서 정근선 교점이 이번에 G에서는 2,3입니다. 그래서 정근선 교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1이고요. 얘는 2,3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려주고요. 형태는 이런 형태로 생겨 먹었겠네요.
그죠? 뭐 물론 이게 뭐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까? 아니다, 빨간색 했죠. 검은색으로 할게요. B 자체가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보게 되면 1대2 함수값 자체가 이때 지금 정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정의가 되면 1대1은 안 돼요. 이 값에 대해서. 그죠? 그렇지만 B라는 위치가 이 콤마 B라는 위치가 여기 딱 지키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지금 경우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문제를 좀 보셔야 될 텐데 가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 h라는 녀석은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가지고 a,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f의 입장에서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1,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학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경우를 딱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를 봅시다. f가 1대1 대응이면 얘가 1대1 대응, h도 가정이 1대1 대응이에요. 문제 조건에서. 그죠? 1대1 대응 함수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가의 정의에 의해서 f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순간 g 역시도 h라는 1대1 대응 함수와 f라는 1대1 대응 함수의 합성이기 때문에 g라는 함수도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 F도 1대1 대응이고 G도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때는. F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빨간 색깔 점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일 때 A를 가져야 되는데 이 A가 이 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하게 나와요. 또 이 경우일 때 G도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H가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2일 때 B의 값을 갖는 거는 이 정근선 교점인 3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B는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이 두 개의 합은 2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1대 대응인 경우에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나머지 경우는 두 번째 조건 F가 1대1 대응 이건 아니거든요. 1대1 대응이 아닐 때 봅시다. 아니다 얘가 이거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자, F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선생님 주장하고 싶은 건 G도 1대1 대응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자, 그럼 귀류법을 써볼게요. 자, 이걸 지금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G가 귀류법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if not, G가 1대1 대응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G가 1대1 대응인데 H가 지금 가정에서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H가 1대1 대응이니까 H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 역시 또 1대1 대응입니다. 그거 분명하죠? 그래서 왼쪽에다 H 인버스를 똑같이 취해보겠어요. 되겠어요? H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G가 1대1 대응이라면 F라는 녀석은 H 인버스 합성 G가 된다는 소리고요. 되겠습니까? H가 가정에서 지금 나 조건에서 1대1 대응 그래서 H 인버스도 1대1 대응이고 G 역시도 지금 이렇게 1대1 대응이라고 기류법 가정을 쓰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합성이 되면 F가 1대1 대응이 돼버려요. 이해돼요? H 인버스도 1대1 대응, G도 1대1 대응이니까 합성하게 되면 당연히 1대1 대응이잖아요. 근데 F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쌤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G는 1대1 대응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하고 G가 둘 다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게끔 한번 찾아봐요. 되시겠죠? 두 번째 조건을 갑니다. 자, 이제 F하고 G가 둘 다 1대1 대응이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 나 조건 한번 써보면 HF의 X가 GX라고 하고 있어요. H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G는 갖고 있지만 F는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얘가 F고요. 얘가 G인데요.
g가 1일 때 f의 1은 정의가 안 되지만 g의 1은 잘 정의가 돼요. 그래서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실험이에요, 그냥. x가 1일 때 한번 살펴보면 h의 f의 1이라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g1과 같아요. 가조건 때문에. 근데 g1은 g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 함수값이기 때문에 2를 갖게 돼요. 맞습니까? 따라오시죠? 근데 f1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a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h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ha는 2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x 1일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f가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일 때의 함수값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일 때의 함수값이 이제 a라고 우리가 f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위치가 어쨌든 이 자리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어떤 점에 이제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점이 지금 우리가 a잖아요. 1일 때. 그럼 이렇게 되는 x값이 여기 또 하나 더 존재를 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1일 때도 물론 a를 갖지만 x1이라는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x1이라는 어떤 수가 1과는 다른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fx1을 걸어도 a가 나오는 그러한 x1하고 1이 서로 다른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f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해될까요? 왜냐면 a가 여기 들어가면은 1대1 대응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조건이. 그래서 어떤 다른 수 x1이라는 게 있어서 fx1이 a를 만족하는 1과는 다른 그런 x1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시 말하면 f1이 이제 a인데 f에 x1을 건 녀석도 a가 되는 그런 1과 x1이 다른 그런 x1은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x1을 한번 걸어보자고. 가조건에서 걸어보면 h의 f의 x1은 g의 x1이에요. 얘는 지금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데 지금 x1, fx1 자체도 지금 a라고 우리가 걸 수가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ha는 우리가 2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h라는 녀석이 1대1 대응함수라서 그래요. a를 건 녀석은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g의 x1이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까요? g의 x1이 2가 된다는 소리는 g에 어떤 이제 x1이라는 함수값을 넣었을 때 2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x1이라는 녀석이 2가 아닌 경우라면 g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죠. 2가 아닌 경우라면 x1이라는 걸 g에다가 대입해버리면 얘의 값 자체가 이거죠.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를 넘기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넘기고 풀어주면 마이너스 1은 x1 빼기 2가 되고 x1은 뭐가 되냐면 1이 돼버려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x1이라는 이 녀석은 1과는 다른 어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런데 1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모순이 되죠. 그래서 x1이라는 녀석은 2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순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x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로부터 x1은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g2는 2가 된다는 소리예요. g2는 2. 즉 g2가 2가 된다는 소리는 이 2라는 녀석이 바로 b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G2가 2가 됐다는 소리는 B가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B가 2가 된다는 소리는 지금 X1이라는 녀석이 2가 나왔으니까 X1을 걸면은 A가 나오겠군요. 그죠? 그래서 F2를 건 녀석은 A인데 F2를 한번 걸러가 볼까요? X에다가 2를 한번 걸어 보겠어요. 2를 걸면 어떻게 되죠? 2를 걸면 1분의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오죠? 아하, 1이 나옵니다. 얘가 우리가 찾는 A예요. 그래서 B하고 A가 1, 2로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경우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따라서 3이 나오고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 경우 아니면 저 경우밖에 없으니까 1번 경우는 최소값인 M이 되겠군요.
따라서 2하고 3을 더해주면 답은 2번 5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볼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대1 대응일 때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하면 G도 1대1 대응이 아닐 수밖에 없고, 따라서 1대1 대응이 F도 G도 아니니까 이 어떤 이 A 값, 우리가 찾는 A 값은 이 마이너스 1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어떤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는 X 값은 X1이라는 다른 녀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일 때랑 X1일 때를 다 실험을 해보니까 G의 값이 거꾸로 X1이라는 녀석이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걸로 할 수가 있죠. X1이 2가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나와서 X1은 2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GX의 X가 2일 때 B 값이 우리가 찾는 B 값이잖아요. 그래서 B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A 값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서술형 서답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서답형 1번은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풀기에는 또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좀 따왔냐면요. 2019년도 수능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2019년도 수능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불과 작년, 재작년 문제죠. 19번. 자, 보시면 2019년도 맞죠? 19번 가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형태예요. 똑같이 나왔죠? 집합 x와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 합성 함수의 치역의 원수가 5개인 함수 f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쫙 주어져 있어요. 그대로 썼어요. 근데 6 대신에 7까지로 늘린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형태 문제를 가나다를 풀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자, 집합 x가 x에서 x로 가는 합성함수의 f의 원소의 개수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6인 함수 f의 개수로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려볼게요. x 그리고 오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시험에도 그림 그리셔도 되고 1, 2, 3, 4, 5, 6, 7, 1, 2, 3, 4, 6, 7, 1, 2, 3, 4, 6, 7이 있고 같은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F와 F 합성 F의 치역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어요. 얘의 치역을 A, 얘의 치역을 B라고 했으면 당연히 합성을 취한 놈이 더 치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집합관계로 보면 당연히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거라는 건 예측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친절하게 준 게 치역이 F의 치역이 7개라면 당연히 치역 자체가 그 공역과 같은 함수니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사함수라는 거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을 가는 함수는 전사면 1대1이고 그리고 뭐 1대1이면 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고 F 합성 F도 왜냐면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면 합성도 1대1 대응이거든요. 합성도 1대1 대응이니까 B 역시도 7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찾는 원소의 개수가 여기인 함수는 안 되니까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고 또한 NA 자체가 5개보다 작아버리면 집합 B라는 녀석이 A보다는 작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연히 NB도 지금 5보다 작거나 작게 돼서 6인 함수의 개수를 찾는 것에는 또 모순이 나와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A가 6, 즉 이제 NA가 6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NA가 7일 때도 안 됐고 NA가 5보다 각거나 작을 때도 안 되니까 6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찾는 B집합 자체도 개수가 6인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집합이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A의 개수도 6개면 B의 개수도 6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NB하고 NA가 전부 다 6개면 A하고 B의 집합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NA가 6인 X의 부분 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보자 이랬으니까 A라는 게 우리 F의 치역이잖아요. 치역이 6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선택은 한 개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풀이가 그냥 너무 간단해지죠.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고 그럼 총 7개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는 71과 동일하니까 7개의 경우가 나오고 답은 7이고. 자, 문제만 잘 읽으시면 돼요. 이게 문제는 어렵게 보이는데 쉬운 문제죠. 자,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6개 선택했으니까 예컨대 뭐 이렇게 선택을 했다 치볼까요? 하나, 둘, 다섯, 6개. 4제외하고 다 선택했다 칠게요.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한다. 그럼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K라고 했을 때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함수 F가 가는 게 모든 함수 값들이 함수 정의가 유일성과 존재성, 그러니까 모든 함수 값이 다 지금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다 치역으로 받은 거잖아요. 치역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F4도 어디론가 가긴 가야 돼요. 그렇지만 F의 치역 자체가 K를 제외한 부분으로 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FK의 선택권은 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니까 그쵸? 4가 갈 수 있는 게 총 몇 개밖에 없어요? 7 빼기 1인 6가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1에서 선택한, 그럼 이제 선택한 걸 이렇게 넘버를 붙여줬네요. 얘가 A1, A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3, A4, A5, A6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선택한 얘와 2에서 선택한 FK, FK가 이 중에서 하나 선택했잖아요. 한번 지어볼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됐을 거야.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얘 선택한 FK에 대해서 FK가 A에 속하며 A는 B하고 집합이 같다고 방금 지금 했고 A라는 녀석은 FA1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A1이 갈 수 있는 거, A2 갈 수 있는 거, A3 갈 수 있는 거, A4, A5, 1로 또 이제 가야 되는데 1로 갈 때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함수 같은 녀석이니까. 그럼 F4가 갈 수 있는 건 어차피 고정이 돼 있고, 그죠? F4는 어차피 여기 이제 흡수가 될 거라고. 이 집합에. 그러면 이 A라는 집합, 그러니까 F의 치역과 F의 치역을 한 번 더 건너서, 그러니까 F의 공역에 공역을 한 번 더 건너서, 공역을 정역으로 두고 합선을 한 번 더 건너서 녀석이 집합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A가 지금 6개고 F가 지금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F가 1대1 대응 함수잖아요. 6개에서 6개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니까 총 몇 팩토리얼 나오면 6팩토리얼 나온다. 맞죠? 그래서 지금 7, 6, 6팩 다 곱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뭐 풀이가 거의 한 줄도 안 나오죠. 그래서 아까 6팩토리얼 계산하면 3240 조금 수치는 복잡한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 720, 3240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우리 학습지 문제죠. 함수 학습지 문제 한번 가볼까요? 무리함수에 가깝네. 무리함수 가볼게요. 무리함수 하면 3번? 뭐. 그래서 쓰는 거를 여러분 서술 칠 때 잘 쓰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죠. 어떤 형태냐면, 여기 있었네요. 4번. 이 형태 보이시죠? 이 그림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형태 그대로 지금 생겼죠? 5 대신에 4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2번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풀이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문제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 쓰고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역함수가 한 개고 교점과 같고 양의 실근 가져야 되고 판별식 쓰고 실수 K 범위는 물론 그림으로 이건 보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이 조금 오답이 나오던데 이렇게 된 그래프에서 대칭축이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인데 그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생겼다 해서 K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도 지금 K가 돼야 된다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시역 자체도, 그러니까 공역 자체도 X 자체의 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K일 때 K 이상이 되도록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대칭축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잘 뽑아내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오답이 안 나오고 K가 5분의 3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아래로 볼록이고 이제 대칭축 찾고 이제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면 여기까지는 지금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K가 1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던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네,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가는 함수니까. 그래서 FK가 K를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X 대신 K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K 범위 자체가 아까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5분의 3밖에 될 수가 없고 답이 5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실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답이 0부터 깎아나가 작다 K가 4다. 그 다음에 이거는 K가 5분의 3 이렇게 되겠어요. 시험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시험 출제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학습지, 자작, 그 다음 개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묻고 있었다. 시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꾸준히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